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는 길 감상의 정리와 학습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 교과서 4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이별한 뒤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화자의 미묘한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난 시이다. 네, 화자의 미묘한 심리 상태. 왜 미묘한 심리 상태냐면은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별의 상황인데 현 상황은 그 상황에서 놓여 있는 화자는 이별하고 싶은가요? 이별을 원하지 않죠. 자기를 둘러싼 그 세계와 화자의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적 갈등이 그래서 이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1, 2연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 2연이 먼저 그러니까 먼저 선 그리고 선정이 되죠. 선정. 그러니까 정은 이 마음이니까요. 내면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1, 2연의 내용은 지금 그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아쉽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한편 3, 4연에서는 까마귀와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하면서요. 이 까마귀와 강물이 어떤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 기능을 하고 있죠. 까마귀하고 강물은 둘 다 이 화자에게 재촉하고 있죠. 화자를 뭐하라고? 이별하라고. 까마귀 같은 경우는 해가 진다. 이별해라. 그 다음에 강물은 앞에서 흐르고 뒤에서 밀려가면서 또 흐르고 앞에서 따라가 흐르고 뒤에서 물이 점점 흘러가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도 흘러서 가야 된다. 네 갈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별을 계속 재촉하고 있으니까 이별을 하라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둘은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연은 뒤니까 이 3, 4연은 뭐라고 할까요? 선정이니까 후경이 되겠죠. 후경. 경은 그 화자를 둘러싼 경치, 배경, 그러니까 까마귀, 강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까마귀, 강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를 떠나기를 재촉하는 그런 외면적 상황을 나타내고 외면적 상황, 배경 같은 말이고요.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더욱 부각은 강조,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내고 있어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칠호조화라고 있습니다. 칠호조라고 하는 것은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수를 따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를 보면은 글자 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일곱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7.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까지 5. 그래서 7.5가 아니고요. 7,5조 이렇게 글자 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율 글자 수를 자수를 세웠을 때 9개, 7개 한 연에 7개 글자, 5개 글자 이런 배열이 나타난다. 그래서 7, 5조. 그다음 사문보는 이걸 할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긴 2개 남잖아요. 그립다. 말을 할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3음보. 그냥 갈까? 그래도 이렇게 3음보가 나타나요. 2개 남는 거는 뭐 수학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한 행에 아까 우리 학습 활동했던 것처럼 한 행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는 다음 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을 이렇게 늘려서 이거는 행간을 이렇게 이불로 배열을 한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3음보로 나타나는 거. 7, 5조. 여기도 7, 5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그래서 음수율은 7, 5조. 얘는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음보율. 이 둘을 운율이라고 하죠. 운율. 선보의 운율이 나타나며, 그다음 유음, 리을, 비음, 니음, 미음, 이응 얘네들을 다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하죠. 유음, 리을은 어디 나타나요? 뭐 리을 많죠. 그립다, 말을 할까 이런 데도 다 리을이죠. 그러면 이 끝에 보면 흐릅다, 그려 이런 데도 리을 있고요. 그러니까 리을이 많이 나타나죠. 그다음 니음, 미음, 이응도 다시 더 한 번 이런 데 이응 나타나죠. 서산해진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강물 이런데 흐르는 물 이런 식으로 해서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음악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모라니 피기까지는 그 1930년대 시문학파의 어떤 일정 경향인데요. 김소월의 시에서도 이 비슷한 경향이 이렇게 이 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성 이런 유음과 비음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요, 강물이 흐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서 표현 방식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 아주 중요한 그 표현상 특징입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 항상 감정이입이랑 비교가 되죠. 자,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잘 나타나는데 김소월의 시 두 개를 봅니다.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둘 다 까마귀가 나옵니다. 자, 이 까마귀가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까마귀가 깍깍 울며 새었소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까마귀고요. 우리 가는 길에서의 까마귀는 여기 어떤 부분이 있죠? 까마귀는 서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도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있는 강물도 그렇고요. 일단 까마귀를 비교하는 까마귀를 보면 얘는 지적이고 있는데 이 까마귀의 마음은 어때요? 이 까마귀의 마음은 이별해라 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자는 이별 원하지 않죠. 근데 얘는 이별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둘의 감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한편 길이라고 이 김소월의 길의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깍깍 울며 새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감정이 표현되고 있죠.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감정 표현, 울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의 표현, 이 슬픔의 표현과 그 다음에 화자의 마음은 어떻게 써요? 화자는 유랑하고 있죠.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도 역시 슬프겠죠.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일치하는 것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된 부분을 한번 다시 보죠. 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대상일 때도 있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화자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감정이입에 해당한 표현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후자의 이별의 미련을 보이는 화자의 정상은 달리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까마귀와 강물을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화자와 감정이 일치하면은 감정이입, 화자와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은 객관적 큰 의미의 또 객관적 상관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학습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시 가는 길은요, 김소월의 시가 대부분 다 그런데 전통적, 민요적, 예상적, 서정적.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예상이 있을까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별하니까 슬프죠. 민요적이란 말은 특히 우리 삼음보, 그 다음에 칠오조. 자, 특히 이 삼음보가 민요적인 율격이다라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내재율은 율이 안에서 우리가 시를 봤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음보 칠오조의 민요적 율격이 나오죠. 자, 선정 구경 방식.
성정 후경 방식이다. 보통 우리 선경 후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반대죠. 그래서 선정 후경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의 시상 전개 방식은 선정 후경이다. 유음과 비음을 많이 사용했다. 그다음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간 배열을 통해서 행간의 어떤 배열을 통해서 학습 활동에서 살펴봤죠. 행간 배열을 통해서 학습 활동 2번에서 이걸 잘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별의 아쉬움,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전체적인 구성. 자, 각각은 생략하고요. 선정은 이별의 내면적인 상황이고 후경은 이별의 외면적인 상황이죠. 이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 2연. 자, 한행을 이름보로 구성해서 느리게 읽게 됐고요.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과 느린 호흡이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 4연은 각 행을 1, 4음보로 구성해서 4음보의 경우 빠른 호흡으로 읽게 되죠. 화자의 조급한 마음 그리고 재촉하는 그 까마귀와 강물에 의해서 조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이 빠른 호흡이 서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대응을 해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자,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서산에 해진다는 표현으로 지적이면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이별을 재촉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정서,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